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6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빠른 확산 속에 오늘 신규 확진자는 처음으로 10,000명대가 예상됩니다. 다음 달엔 하루 확진자가 3만 명을 넘어설 거란 관측까지 나온 가운데 광주, 전남, 경기도 평택과 안성에선 오늘부터 오미크론 대응 단계가 시행됩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집계된 코로나19 확진자는 9,218명. 9,000명대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뒤 처음입니다. 자정까지 집계한 환자 수를 더하면 오늘 신규 확진자는 10,000명을 넘겨 역대 최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대확산이 본격 시작되면서 다음 달에는 하루 확진자가 3만 명까지 나올 수 있다는 정부의 관측도 나왔습니다. 오미크론이 델타보다는 확산 속도가 두세 배 빠르기 때문에 확진자 증가는 좀 불가피할 거라고 보고 있고 아마 하루 한 2, 3만 명 정도 혹은 그 이상까지도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따라 오미크론 우세화가 시작된 광주, 전남, 경기도 평택, 안성 등 4개 도시엔 오늘부터 새로운 방역 체계인 오미크론 대응 단계가 시행됩니다. 오미크론 대응 단계에선 60세 이상 고령층과 밀접 접촉자 등 고위험군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고 나머진 신속 항원 검사나 자가 검사 키트에서 양성이 나왔을 때만 PCR 검사를 진행합니다. 오미크론 대응 단계의 전국 확대 시점은 설 연휴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PCR 검사 여력이 충분하고 신속 항원 검사의 정확도가 낮아 확진자 발견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위험군 진단은 다소 느슨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전환 시기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4개 지역에서 오미크론 대응 단계를 적용해보고 노출되는 문제점을 보완해 전국으로 확대 시 혼선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3%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석 달 전보다 하향 조정된 건데 오미크론 확산으로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된 가운데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인 걸로 평가됐습니다. 보도에 서상현 기자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한국 경제가 3%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전망치 3.3%보다 하향 조정된 겁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도 4.4% 성장할 것이라며 전망치를 0.5%포인트 낮췄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전 세계적 확산과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The Omicron variant has led to renewed mobility restrictions in many countries and increased labor shortages. Supply disruptions still weigh on activity and are contributing to higher inflation. 미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4%로 1.2%포인트 떨어졌고 중국 성장률도 0.8%포인트 하락한 4.8%로 예상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하향 조정폭에 대해 IMF는 한국은 단기적으로 코로나19 극복과 경기 회복을 달성했고 중장기적 구조개혁 측면에서도 전 세계적 모범 국가라고 평가했다고 기획재정부는 전했습니다. 또 IMF는 한국 정부가 시적절한 재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14조 원 규모 추경안으로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 회의를 기다리며 하락 출발했고 전날 크게 떨어졌던 유럽 증시는 소폭 반등했습니다. MBC 뉴스 서상현입니다.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 16일째입니다. 어제 오후엔 추가 실종자의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추가 소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다연 기자,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지금도 구조대원들이 24시간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실종자의 생존 여부나 신원 등은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요. 겹겹이 쌓여있는 잔해들을 치워가면서 작업을 해야 하다 보니 실제로 구조까지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저녁 6시 40분쯤 붕괴된 아파트 27층 2호실 안방 쪽에서 실종자의 것으로 보이는 혈흔과 작업복이 발견됐습니다. 27층은 기존에 인명 구조견이 특이 반응을 보였던 곳인데요. 수습본부는 구조대의 탐색과 내시경 카메라로 혈흔과 작업복의 존재를 확인했고 잔해 속에 실종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실종자의 흔적이 발견된 건 지난 11일 사고가 발생한 지 15일 만이자 지난 13일 60대 노동자의 시신을 발견한 지 13일 만입니다. 구조당국은 무거운 잔해가 어지럽게 쌓여 있는 만큼 어떻게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을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기적이 일어나길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가족들은 최종 작업 위치 등을 미뤄봤을 때 새로운 단서가 나온 27층 부근에 실종자 다수가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남은 실종자 4명을 찾기 위해서 소방당국은 구조 영역을 건물 전체로 확대하고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소방청은 탐색구조 전문대원 30명을 추가로 동원합니다. 또 주말 동안은 장비와 안전보강에 필요한 자재를 상층부로 올리기 위한 건설용 리프트도 설치해 실종자 수색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붕괴 사고 현장에서 MBC 뉴스 이다연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해 원전 비중을 확대하고 탈석탄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신년회견에서 윤 후보를 견제했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미세먼지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하고 탈석탄 가속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원전 가동을 다시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비중도 늘리는 방법으로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60%대에서 40%대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저는 임기 중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는 미세먼지를 30% 이상 감축하여 국민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온다는 지적에 대해선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을 막는 기술은 아직 없다며 그래서 학교나 요양병원에 공기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게 우선이라고 답했습니다. 체육인 행사에선 단일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마주치기도 했습니다. 한때 양측의 단일화 토론회가 열릴 거란 보도도 나왔지만 윤 후보는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순수한 개인적인 의견은 아마 얘기하실 거고 우리 당의 입장이나 선대본의 입장이나 저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 측도 토론 불참 방침을 밝히며 단일화는 물밑 접촉조차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야당 후보 중 누가 더 좋은 정권 교체를 해낼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반사 이익에 기댄 닥치고 정권 교체는 위험합니다. 신년회견에 나선 안 후보는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함께 대통령 업무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보고 청와대 비서실을 축소하는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경기도를 순회하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농어촌 기본소득 100만 원 공약 등을 제시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국내 이주민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조명화 기자입니다. 겨울비 속에서도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 순회를 이어갔습니다. 경기 북동부 6개 시군을 방문한 이 후보는 계곡 정비 사업이나 경기 북부 SOC 투자 같은 경기도지사 시절 성과를 내세우며 접경 지역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북부 지역은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지금까지 오랜 세월 희생을 치러왔기 때문에 상응하는 지원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날 가족사를 언급하며 눈물을 흘렸던 이 후보는 울었더니 속이 시원하다며 이제는 국민들이 울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제가 오로지 우리 국민들께서 우시지 않도록 정말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세상 떠나버려야지 이런 마음 들지 않도록 저희도 바뀌겠습니다. 경기 지역을 돌며 연일 쇄신 의지를 밝힌 이 후보는 농업 공약과 지자체별 세부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지역에 따라 1인당 연간 최대 100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태양광 풍력으로 돈을 버는 에너지마을 조성과 유전자 변형식품 완전 표시제 등을 약속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이주민단체와 간담회에 참석해 소수자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이주민 없이 돌아가기가 이제 어려운 사회가 됐는데 노동이 됐거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을
심 후보는 대선 후보 양자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신문기일에 참석해 명백한 차별 토론이자 양당 담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미군 8,500명의 동유럽 파병 준비 명령을 내린 미국이 러시아를 향한 경제 제재에도 착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개인에 대한 경제 제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미국이 경제 제재를 언급하며 러시아에 대한 압박에 나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워싱턴 DC의 한 상점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푸틴 개인에 대한 제재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Do you ever see yourself personally sanctioning him if he did invade Ukraine? Yes, You would? I would see that. 미국은 유럽에 대한 에너지 공급 대책 논의에도 착수했습니다. 러시아와 서방의 충돌이 현실로 다가올 경우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로 나토 동맹국들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독일은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입의 40%를 의존하고 있고 러시아 제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오늘 전화브리핑에서 아프리카와 중동, 미국 등 러시아 이외 지역에서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천연가스 물량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는데 독일과 러시아를 잇는 가스관 폐쇄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쟁 준비 작업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앞서 미군 8,500명에 대해 파병 대기 명령을 내렸고 바이든 대통령은 곧 이 중 일부가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러시아의 침공이 임박했다면서 외교적 해결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when we said it was imminent, it remains imminent. But again, we can't make a prediction of what decision President Putin will make. We're still engaged in diplomatic discussions and negotiations. 러시아는 미군 배치 명령에 긴장 고조 행동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동시에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지역에서 대규모 군사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외교부는 수도 키예프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15개 지역의 여행 경보를 3단계인 출국 권고로 상향 조정하고 교민들에게 가급적 빨리 안전 지역으로 출국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